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경제 분야 이야기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네. 그런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있던데 네. 몇몇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뭐 990원에 막 물건들이 나오고 네. 100원짜리 물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율 자체가 99%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접속을 하는데 접속이 안 돼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손가락이 느려서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손가락이 느리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네. 그 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에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예. 가격들이 뭐 워낙 싼 건데 예. 이게 가격만 싸다고 해서 인기가 끌진 않았겠죠. 예. 분명히 이제 품질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데 예. 바로 그래서 오늘 준비할 이 키워드에 대한 댓글들을 먼저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가 흠집이 좀 있으면 어때? 아하, 연상 퀴즈 형태로 연상 준비를 퀴즈죠. 해주군요. 그러니까 예. 저기서 아마 20대 친구들은 다 맞추죠. 저도 1번에서. 이미 맞추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B급의 반란. 아, 확실해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 A급, B급 이게 옛날 용어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성수 저는 평론가가 군대 약간, 있을 때 우리가 예. 참 저 A급, B급, 뭐 C급 저런 말 많이 썼는데 B급의 반란. 우리가 좀 B급 정서가 있지 않나요? 많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연상되는 댓글이 이렇게 팔면 남는 게 있나요? 예. 저건 이제 중년 주부들이 주로 제품을 맞아요. 구입한 다음에 꼭 그 파시는 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쉽게 말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짝퉁 아니냐? 그런 것도 이런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런 예. 거 반은 좀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너무 싸니까. 그건 너무 착한 소비자 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계세요. 그래서 같아요. 꼭 이렇게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있나요? 네. 라는 건데요. 요거 바로 이제 연결해 보면 네. 싸고 B급이면서 네. 뭔가 흠집이 나도 괜찮다. 네. 리퍼브 상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리퍼브 상품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많이 있죠. 네. B급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네. 흠집 난 상품, 2월 상품, 반품 상품, 네. 리퍼라고 아예 얘기를 하기도 리퍼. 하고, 네. 리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율이 99%까지 있고요. 웬만하면 80%부터 시작이 됩니다. 80%에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80, 70, 6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80, 85, 90% 할인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리퍼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리퍼 상품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TV를 이제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네. 그 이제 대리점에 네. 사운드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달라고 네. 전시물 그냥 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시가로 판매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돈 드리고 살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게 신품의 반 가격도 안 되는데 네, 그쵸. 성능은 똑같을 뿐 아니라 그쵸. 그 매장 안에서 그냥 틀어만 놓던 사운드바기 때문에 네. 전혀 뭐 흠집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TV는 새 그냥 걸로 샀지만. 예. 그 사운드 바를 예. 전시용 리퍼로. 상품, 큰 예. 틀에서 리퍼 상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분되는 그런 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용어에 혼동이 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이제 B급 상품이었다. 예. 흠이 났다라고 해서 이제 예.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 전시된 제품입니다. 전시몰 전시용 같은 상품들이 상품도 이제 그 있어요. 다음에 예. 나오게 됐고 홈쇼핑이 이제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나왔던 용품이 이제 반품된 상품들. 예, 반품 제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반품 제품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빠르게 유통주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월 상품이라고 그래서 예. 2년 전 거예요. 예. 1년 전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한 단어가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리퍼브 제품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리퍼브라고 하면 가장 큰 개념이고요. 예. 이 안에 뭐 B급 제품, 흠난 제품, 전시 상품, 반품 상품, 2월 상품 이런 다 들어가 것들 있는. 통칭하는 용어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저는 순우리말, 네. 그러니까 리퍼 상품을 가리키는 순우리말 명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데요? 안 써서 그렇지. 떨이. 떨이. 근데 떨이 하면은 뭔가 조금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리퍼라는 게 정식 명칭이 리퍼비시라고 해서 예. 다시 꾸미다, 다시 장식하다를 이제 좀 줄여서 리퍼브. 그것도 힘드니까 이제는 리퍼 예.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뭐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떨이 하면은 또 외국 유통사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리퍼브로 이제는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자연스럽게. 좀 사대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떨이든 리퍼든 이게 뭐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떨이라 그러면 좀 똑같은 상품을 예를 들어서 특히 과일 가게 이런 데서 떨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생선 가게 같은 데서 떨이 많이 하고. 먹는 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떨이 상품을 사갖고 오면은 똑같은 상품인데 그런데 괜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사갖고 온 것 같이 나 떨이는 안 먹어 막 어렸을 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떨이에 대한 인기는 결국 수요와 매출, 시장 크기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리퍼 시장이요? 그렇죠. 이미 이제 커졌죠.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꽤 이제 괜찮은 통계였는데 한 이제 카드사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2013년 월에 주요 리퍼브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S카드가 매출이 얼마가 나왔느냐. 그때는 한 2,800 월별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갔더니 그 매장에서 똑같은 그 카드로 긁었던 게 2억 5천만 원. 거의 어마어마해요. 지금 2014년 4년새에 1월에 2,800만 원이었는데 그 매장입니다. 그 똑같은 매장에서 2억대가 지금 매출이 나온다라는 것은 실은 이게 거의 4년 새에 10배가 커졌으니까 요즘에 8조다, 9조다, 10조 원대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들으면서 정말 좀 마음이 좀 짠한 게 이것도 혹시 그 젊은 층들의 어떤 뭐랄까 탕진 재미랄지 뭐 이런 좀 좀 합리적 소비라고는 말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까 좀 싼 제품을 찾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게 유행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리퍼브가 정말 10조 원대로 커졌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또 그런 어떤 이제 경기 불황, 돈 없는 뭐 젊은이들의 뭐 슬픈 현실 이걸로만도 또 딱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긴 좀 힘듭니다.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얘기하신 거대로 이제 2030 1인 가구, 젊은 가구들의 합리적 소비, 말이 합리적 소비지만 역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찾는 이제 그런 소비다. 여기에다가 이제 장기화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또 하나의 축이기도 한데 또 한 측면에서 정말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의 급증이 오히려 리퍼 시장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이게 딱 들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온라인하고 모바일이 큰 거하고 리퍼가 늘어난 거가 있을까? 여기에 연결고리는 뭘까요? 반품 정답입니다. 그 반품입니다. 그래서 반품 제품은 다시 이거 정품처럼 쓸 수가 없어요. 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과 모바일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의 특징은 반품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시잖아요. 반품을 못 하세요. 맞아요. 왜? 미안해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건 반품족 증가율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반품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뭐 2주일 내에 반품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저는 반품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정품처럼 고스란히 포장까지 안 뜯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죠.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그 다음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리퍼 1차, 리퍼 2차로 가게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젊은 1인 가구들의 합리적 소비, 경기 불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저 모바일과 온라인이 늘고 경우에 반품이 늘면서 리퍼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애초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리퍼 시장에서 유통돼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나니까 또 그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할인율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도 늘어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순환 구조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인식의 변화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팔 것들이 많다 그래도 진짜 새 거, 흠집 안 나는 거 이런 것만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있으면 이 상품들을 살 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상자 찌그러졌다고 안 사고 반품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리퍼가 커지는 거기도 한데 그런 소비자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트렌드의 변화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제 후배들 보면은 중고 거래 사이트를 마치 우리가
뭐 백화점 가듯은 아니지만은 마치 그냥 뭐 쉽게 가가지고 중고 물품도 사고 또 자기가 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놔둡니다. 그 보관 잘하대요, 진짜. 왜냐? 자기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중고 제품, 리퍼 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제 구제 제품이라고 하죠. 옷들도 그렇고 옛 것이 그러니까 멋스러움을 좀 추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도 있네요. 네, 많이 좀 이 소비 인식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는 혼수도 리퍼 제품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세상에 혼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걸 리퍼로도 할 만큼 이제 인식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퍼 상품 종류도 진짜 다양해진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제가 사실은 자주 가는 리퍼 몰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진짜 안 파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꾸 사게 되죠. 사게 되는데 뭐 일단 가전들이 좀 많이 좀 커요. 맞아요. 가전들이 좀 일단 잘 고르면은 또 괜찮다고 하고 최초의 중고거래 사이트가 확 뜰 때도 이제 가전이 들어오면서부터 파이가 커지게 됐는데 여기 나온 품목들 보면은 뭐 가전, 뭐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쇼파, 건조기 같은 최근 상품들 여기에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뭐 이런 거, 스킨, 로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과일도 뭐 유통기한 임박 뭐 이래가지고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리퍼 상품은 거의 이제 없는 게 없는 또 하나의 세컨다리 시장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리퍼 시장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퍼 매장 알려주는 앱도 그렇습니다. 아예 지도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그 지도는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데 있잖아요. 그 화살표 모양으로 된 거기에 들어가서 리퍼브라고만 쳐도 거의 수십 개 리퍼브 온 오프라인 몰들 또 뭐 TV에서 소개됐던 그런 리퍼브 유명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나와 있고 저기처럼 이제 웹 지도 전국에 나와 있는 곳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300곳 정도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상설로요. 사실은 뭐 우리가 리퍼라는 개념 안에 쭉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진짜 스펙트럼이 큰 거예요. 중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정말 잘만 고르면 새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제품들을 살 수 있다는 게 매력인데 기업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꼭 손해만은 아닙니다. 왜요? 새 거를 정품 가격으로 안 주고 사잖아요. 이윤이 줄어들 텐데. 이윤이 줄어들지만 기업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고라는 거예요. 재고라는 것은 회계 처리할 때 늘 부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회계 장부 처리도 그렇고 기업 스스로도 그렇고 이 재고를 빨리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회계 장부도 아주 쉽게 생각해서 깨끗해지고 실질적으로 뭐 손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재고의 부담보다는 재고를 터는 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더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품으로 파는 것보다는 기업들에게는 뭐 안 좋은 일이겠지만은 오히려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되면서 물량을 돌려야 공장도 다시 돌릴 수가 있고요. 새로운 뭐 물건도 받아올 수가 있고요. 사업이 돌아간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윈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뭐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사실은 리퍼 상품 다 성공을 했는데 가끔 후기를 보면은 이상한 후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리퍼라고 해서 좀 믿고 샀는데 이거는 리퍼가 아니라 뭐 고장이 나서 왔다. 그렇죠. 이런 그럼 AS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AS를 보장해주는 그런 특정한 리퍼샵만 이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또 비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쇼핑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가령 가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는 가전을 리퍼브를 안 해. 왜냐면 이제 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래 수리비가 있지만 그러니까 고장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AS 기간이 한 2년 남아 있으면 나는 그건 또 리퍼로 산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노하우들이 이제 쌓아 나가는 거고 특히 이제 물량 같은 거를 배송을 받았을 때 이제 반품비라든가 자기가 샀던 그 물량인가 그 물건인가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매장에서 먼저 리퍼를 쇼파 같은 걸 고르고 주문을 했을 때 먼저 사진을 다 찍어 놓고 흠집 같은 게 여기 났었는데 배달해 온 거는 뭐 가죽 쇼파인데 뒤가 또 쫙 찢어져 있더라. 이거는 내가 고른 제품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구매 팁이 되겠네요. 그렇죠. 구매 팁이기도 하고 많이 해보면 할수록 쌓이는 이제 노하우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리퍼브에서 정말로 괜찮은 물건을 우리 김동수 앵커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괜찮았어요. 초반에 좀 실패해 보는 게 좀 좋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실패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이건 체크를 하면서 더 알토란 같은 쇼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퍼브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은 근데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를 아주 싼 가격으로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이런저런 팁, 아까 말한 것처럼 AS가 좀 남아있는지, 내가 산 물건이 맞는지, 배송비가 알고 봤더니 실제로 더 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음향기기 같은 거, 극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음향기기 같은 경우도 리퍼몰에서 많이 샀거든요. 확실한 AS 그 대책만 있으면 무조건 리퍼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AS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AS만, 그런 음향기기 AS만 해주는 세운상가 내에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만, 향후 리퍼브 시장 진화하겠죠? 네, 진화는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리퍼브가 또 너무 크면 이게 마치 공유경제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리퍼브가 크면 클수록 기존 산업의 성장이 또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절한 게 한 15%, 20% 이상 커가면은 실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니까 그런 포인트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의 30% 정도 리퍼브에서 보물들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